먼저 우리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상대편 당에 계시는 우리 최 의원님께서 한번 입장을 밝혀주시면. 예. 예, 한 개인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다음으로 어떤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탄핵에 그 황교안 전 총리께서 과연 입당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하는 그 시점에서의 문제가 있고요. 또 더더군다나 그 목적에 있어서 입당의 목적이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로 나서시겠다 하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지금 당 내에서조차 자유한국당 내에서조차도 친박당으로의 회귀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정도인데 과연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로 나서는 것은 더더군다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그런 지적을 알겠습니다. 우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손학규 대표께서 황교안 전 총리의 자유한국당 입당을 보고 하신 말씀을 좀 곰곰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하셨죠? 구시대의 수구 보수로 가겠다는 것이다. 또 개혁 보수나 중도 보수가 자유한국당에서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거의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졌던 그때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원리나 철학으로 좀 새 시대에 전진해야 될 이런 그 제1야당에서 당대표가 되어서 그런 논리로 국정을 이끌고 또 야당을 이끈다 하는 것은 전체 협치나 민생 이런 것을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 달 27일이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지금 보면 오세훈, 김무성, 홍준표 이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지역 내 출신들도 있으시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속마음을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느 분이 되시면 좋겠습니까? 상대당의 대표로서 어느 분이 되느냐를 참 누구리를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쑥스럽습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젊고 역동적인 대표가 나오는 것보다는 과거에 어떤 국정에 책임이 있거나 또 올드한 이미지를 가진 분이 사실 대표가 되면 공학적으로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어제 황교안 레밍 신드롬이라고 글을 올리셔가지고 물론 1시간 만에 내리긴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논란이 됐는데 레밍이라는 게 설치류의 일종이라서 좀 비하적인 발언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30일 날 개인 출판 기념회를 하고 그리고 그날 당대표 출마 여부를 이야기한다고 하셨어요. 출마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좋게 보면은 이제 사이다 스타일이시고 또 역으로 보면은 어떻게 이제 정치에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서 계신 분이 조금 듣기에 거북한 그런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소위 노이즈 마케팅이라 하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수를 스탠스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자의 그런 좀 좋지 않은 면들이 과연 당대표가 되신다고 해서 과연 고쳐지겠냐 그런 측면에서는 정치 전체를 걱정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상당히 좀 불편한 면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홍준표 하지 못했던 이게 악재라면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 공세의 날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서영교 의원, 손혜원 의원 물론 두 분의 사안은 다릅니다만은 동시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설명이나 해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서영교 의원 건은 지인의 어떤 아들에 대한 재판 청탁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법사위원으로서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오늘 원내 수석 부대표를 스스로 사임을 했습니다. 손혜원 의원 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체위의 간사로서 해당 상임위와 관련이 있는데
건물을 매입했던 것이 과연 적절하냐 하는 문제. 또 한 가지는 투기 목적이 있었느냐. 그 두 네.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선 이제 문체위 간사로서 그 문화재 지정과 관련된 지역과 그 인근에 건물을 매입했다는 것은 저는 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투기와 관련해서는 네. 본인이 만약에 투기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뭐 정치적인 그 문제뿐만 아니고 어떤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식으로까지 그 아주 그 강경하게 본인의 그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 내외 쪽으로 면밀한 검증이 좀 더 있어야 된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우리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가지면서 그 자리에 우리 경남 지역도 경제계 인사들도 참석을 하셨어요. 한철수 우리 창원상의 회장 참석하신 걸로 알고 또 우리 부산에서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이 그 탈원전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재고에 대한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경남 지역에서는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이죠. 특히 한국당에서는요. 지금 아시다시피 사실 이게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일 테고요. 예.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경남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우리 부산 지역의 또 문제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긴 안목으로 봐야 된다고 보시는가요? 어떤 원칙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저희들이 이제 탈원전 정책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네. 에너지 전환 정책이다. 아하, 네. 그렇게 저는 부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원전을 새로 짓는 신규 원전 자체를 안 짓겠다는 게 아닙니다. 수명이 다 된 그 원전은 더 연장이 안 된다는 것이고 안전 문제 때문에.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과거 정부에서 계획되었던 원전은 그대로 짓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박 의원님께서도 일부 업체가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 때문에 다소 곤혹스러운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런 점들은 정부가 지원을 하거나 또 유지되도록 그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미 5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건설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 전환 정책이 완만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워낙 지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이 원전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지역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더 준비했는데 오늘은 여기에서 좀 가름을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짧게 두 분 의원님들께서 올해 국회에서 꼭 하나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 짧게 우리 부산 경남 지역민들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예, 저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소속된 국회에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위원회 소속으로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한 가지는 제2공공기관의 이전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가시적으로 준비해내는 그런 해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2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제가 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소경제 시대에 우리 부산이 또 경남이 과거의 먹거리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우리 조선산업의 이 수소경제와 이 접목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 수소 경제는 자동차뿐만 아니고 특히 조선 분야에도 아주 그 미래 분야에서는 핵심적으로 주목받는 분야입니다. 앞으로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대한민국이 과거의 조선 강국의 그런 그 메모뿐만 아니고 수소 선박 분야에서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런 수소 선박 강국이 되는데 준비를 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